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 지도의 한 조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도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죠. 얼핏 봐선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사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직접 이 사진을 들여다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2022년 7월 제임스 웹 관측으로 가장 최초로 공개되었던 딥필드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당시 그 사진이 담고 있던 하늘의 영역은 정말 작았습니다. 쭉 뻗은 파일 끝에 쥐고 있는 모래 알갱이로 겨우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비좁은 면적의 하늘을 겨냥했죠. 이처럼 제임스 웹은 시야가 상당히 좁습니다. 모래 알갱이만한 작은 시야로 우주 전체 지도를 다 채우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완성된 우주 지도의 한 조각은 무려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꽤 커다란 면적을 아우릅니다. 제임스 웹이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관측 데이터가 총 동원된 건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이 사진 안에만 은하가 80만 개 넘게 담겼습니다. 누구나 직접 고해상도로 사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죠.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최근 새롭게 발표된 제임스 웹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딥필드 이미지를 찍겠다면 어떤 방향의 하늘을 봐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방향이나 찍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검은 조각의 하늘을 겨냥하더라도 아주 섬세한 타겟팅이 필요하죠. 우리 주변의 하늘엔 130억 년 전에 희미한 우주의 빛을 가리고 있는 온갖 방해물들이 우리 시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원반이 제일 짜증나는 방해물이죠. 우린 지름 10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은하 원반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은하 원반을 옆에서 바라본 단면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은하수죠. 이 은하수는 넓게는 우리 머리 위 밤하늘 전체 시야의 20%를 가립니다. 은하수에 가려진 영역을 천문학자들은 아예 존 오브 어보이던스, 회피 지역이란 멸칭으로 부를 정도죠. 선명한 딥필드를 찍기 위해선 우선 이 은하수에 가려지지 않는 하늘을 겨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으로 딥필드를 찍을 때 하나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하죠. 그런데 우주 공간엔 사방에 수소를 머금은 가스 먼지 구름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별과 은하들의 빛으로 미지근하게 달궈진 이 구름들은 선명한 적외선 빛을 내뿜고 있죠. 가스 구름이 거대하게 펼쳐진 채 그 너머 배경 우주를 가리고 있다면 뒤에 숨어있는 더 머나먼 우주의 희미한 적외선은 전부 파묻혀 버립니다. 따라서 제임스 웹이 딥필드로 겨냥할 수 있는 곳은 가스 구름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방향이어야겠죠. 실제 앞선 허블 망원경의 역사적인 딥필드를 촬영할 때도 이런 다양한 조건을 모두 까다롭게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조준 방향을 결정했죠. 그 결과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 인근의 작은 하늘을 겨냥했고 그 바늘구멍만큼 작은 조각 하늘 안에서 수천 개의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허블 우주망원경도 한계가 있었죠. 허블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을 관측합니다. 이후 우주인들이 직접 올라가서 새로운 장비를 갈아 끼우는 업데이트를 한 덕분에 적외선과 자외선 일부도 관측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빅뱅 직후 태초의 별과 은하가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빛을 토해내기 시작했던 제2온화 시기의 모습까진 바라볼 수 없죠. 지난 138억 년 동안 우주가 균일하게 팽창하면서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의 파장은 더 극적으로 늘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빅뱅 직후 얼마 되지 않는 먼 과거의 빛을 보기 위해선 중적외선에 달하는 빛까진 봐야 하죠. 그리고 제임스 웹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우주의 지도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1년 동안 이루어진 사이클 1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태초에 눈부신 별과 은하들이 한동안 우주를 통째로 이온화시켰던 것으로 추정되는 제2온화 시기를 직접 보는 것이 바로 제임스 웹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죠. 이 시기는 빅뱅 이후 우주의 나이가 겨우 3에서 5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5억 년 전에 달하는 사실상 우주가 현재 나이에 고작 1에서 2%밖에 살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코스믹 이볼루션 서베이, 줄여서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관측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임스 웹은 별다른 은하도 가스 구름도 딱히 보이지 않는 휑하고 심심한 검은 우주를 겨냥하죠. 그렇다 보니 훨씬 볼거리가 많은 북반구 하늘에 비해선 조금 밋밋한
흐릿한 남반구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별자리 6분위 자리 방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임스 웹은 틈틈이 6분위 자리 주변 조그만한 하늘에서 날아오는 태초의 빛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빛을 모은 전체 노출 시간을 합하면 255시간에 달하죠. 제임스 웹의 니어캠을 활용해서 각기 다른 적외선 파장 4가지의 칼라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웹이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화각은 아주 작죠. 보름달보다도 더 작은 0.18 스퀘어 디그리의 영역을 바라봅니다. 모래 알갱이만큼 정말 작은 하늘이죠. 이 작은 하늘을 정말 한 땀 한 땀 모아서 총 0.54 스퀘어 디그리에 달하는 훨씬 커다란 하늘의 영역의 지도를 채웠습니다. 말 그대로 모래 알갱이를 한 땀 한 땀 채워서 보름달 하나를 만든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역사상 인류가 만든 가장 깊은 동시에 가장 거대한 우주 지도의 한 조각입니다. 이 사진 한 장 안에만 다양한 거리에 떨어진 은하가 80만 개 넘게 확인되죠. 그 중엔 무려 130억 년 이상 더 머나먼 과거의 빛을 간직한 은하의 빛들도 희미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허블 딥필드와 비교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기존의 허블 딥필드에선 가장 큰 사진이래봤자 그 안에 담긴 은하의 개수가 최대 10,000개 남짓이었죠. 그런데 제임스 웹은 이 작은 조각 하늘 안에서만 80만 개가 넘는 은하의 빛을 포착했습니다. 애초에 우리 은하의 별과 가스 구름으로 시야가 거의 가려지지 않는 제일 휑한 방향을 골라서 겨냥했기 때문에 사진 속엔 눈부시게 빛나는 우리 은하 속의 별은 거의 보이지 않죠. 대신 잘 살펴보면 구석구석 미세하게 일그러지고 시공간의 왜곡을 보여주는 중형 렌즈 이미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로 제공하고 있죠.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도 직접 이 우주 지도 첫 번째 퍼즐 조각을 구석구석 탐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끝없이 확대해도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흐릿한 은하들의 향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 웹이 올라가면서 우린 우주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지금의 아름다움을 갖춰왔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으로 바라본 초기 우주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에 비해서 거의 10배나 더 많은 은하를 보여주죠. 게다가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외소은하 정도가 아니라 이미 뚜렷한 막대 구조, 나선 파일 구조를 거느리고 있는 꽤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초기 우주에서 오늘날의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 견줄 만큼 무거운 거대한 블랙홀도 발견되죠. 우주의 나이가 고작 10억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마치 100억 년은 먹은 것처럼 보이는 지나치게 조숙한 우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보름달도 밤하늘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아주 넓진 않습니다. 쭉 뻗은 팔 끝에 치켜 세운 손가락 하나로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야 우리는 그 보름달 하나를 겨우 덮을 수 있는 퍼즐 조각을 하나 채운 겁니다. 머리 위에 펼쳐진 이 드넓은 하늘을 생각해 봅시다. 하늘 전체를 다 덮으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보름달이 필요할까요? 간단히 계산해 보면 대략 21만 개가 넘는 보름달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 21만 개의 퍼즐 조각들 중에서 겨우 하나를 이제야 완성한 것이죠. 그 작은 퍼즐 조각의 깊이는 138억 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밝게 빛나는 은하들 사이사이에는 아쉽게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까지 한가득 담겨 있겠죠. 17세기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는 역사상 처음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을 통해 들어온 별빛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기록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견을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란 이름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별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란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천문학의 역할, 천문학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제 우린 무려 138억 년에 달하는 기나긴 세월을 지나서 날아온 별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밤하늘의 빛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밤하늘에서 떼어낸 이 작은 하늘 조각 속에 그 기나긴 우주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